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있어. 그냥 오셔야 되는데 한번 소개 한번 해야 되는데 내년에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아유, 말씀하시죠. 지금부터 약 10분간 지난 20년 연청 활동과 연청의 역대 회장님들을 모시고 그 연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인터뷰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의 한국 경제 회생에 필요한 주요 조치들에 대해 정부의 임금 피크제 강행을 비판했습니다. 출연연도 공공기관이라며 정년을 60세로 낮추고 연봉도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찬성이 92%가 나왔고 한 2,100여 명이 참석을 키스트의 그 공부과정협의 회장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재임이 됐습니다. 우리들의 의견을 정부에다 반영했거든요. 그거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연구원들의 의견을 모으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체라고 봅니다. 저희 분야에 다른 전문가가 되고 있는 또
정말 이익에 대해서 함께하는가 크게 생각해서 사회적인 국가적 무시에 제가 연구소에 40년 있었기 때문에 출연진이 제 인생이고 또 출연진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생각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연청은 제가 활동을 하는 데 중요한 모임이었고 이 과학은 그 마침 하니까 들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연청에다 같이 썼습니다. 법이 불기하고 하는데 그냥 너무 뛰어나니까 너무 얌전하다. 자율성을 회복해야 된다. 주목할 만한 발전이 출연연 중심으로 다 일어났는데 그런 거에 대해 좀 사회가 잃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회복되자라는 그런 얘기 좀 없이 사무실 개소에서 그다음에 MBC가 했을 때 그 인지에 가서 회원들이 뜻을 전할 때 회원들 소통을 들려가고 정부의 피크제 강요에 부담스럽게 크게 알리는 활동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과학단체와 협력하며 부담스러운 안전을 했으나 지원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험성 활동을 지향하는 데 많은 신경성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제한된 인원을 이루는 가운데 공중교육을 받았습니다. 안후연구학이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연구위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연연의 환경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연청이 앞으로 기관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더 높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연구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길 희망합니다. 신명나는 연구소와 정년 바랍니다. 그동안은 국가의 연구소를 향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올바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으로도 선도할 수 있는 리더 그룹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연구원의 에이스 이재민 박사님의 축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청 같으면 그냥 제가 화학연구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주변 분들의 추천으로 가입했던 너무나 당연스러운 문제인데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연청에 바라는 거? 연청이 이제 그 전체 출연연을 대표하는 어떤 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뿐만 아니라 저희 화학연구원 내부 구성원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연청에서 전문과학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PBS 폐지를 위해서 청와대 앞 시위하든지 PBS 폐지 위헌 소송 같은 이런 행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노조와 같이 강력한 힘을 지닌 연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생각에 노조보다 아무래도 법적 지위가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연구원의 의견 수렴을 하는 90점 역할을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연청이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꼭 대신해주는 정말로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연청이 그러한 국민들과 사회에 이러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목발, 생명적인 활동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분발해 주시고 앞으로 연청이 국민들의 사회에서 사람만 그런 출연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차별화된 노동조합과 차별화된 출판으로서 정부와 국회의원들과 많은 정책을 보여주는 기관인데 20주년 연구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국회의원들과 정부와 정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분들의 정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연청에 너무 어르신들만 계신 것 같아요. 젊은 직원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박도 많이 사주세요. 연청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축하하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총 회원 여러분, 올해 연총이 20살 성인이 되었는데 우리 다 함께 축하합시다. 이제 연총의 말과 행동에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향후 20년 동안은 연총이 과학기술계, 특히 취준연에서 연구환경과 제도 개선에 제대로 된 알찬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다음은 연총의 역할과 함께 그리고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토크쇼에 관련된 분들은 앞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영상들을 보니까 참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반가운 얼굴들도 영상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생각나네요. 하여튼 그 연총이 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단 뭐 있는 것 자체로도 존재 이유가 되니까 하여튼 더 많은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항상 VIP 신드롬이라고 해서요. 이게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좀 문제가 생깁니다. 참아주십시오. 그러려니 하고. 여기서 끄는 거예요? 여기서 끄는 거예요? 뭐 준비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할 동안 좀 썰렁하니까 제가 먼저 소개해 주시기 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형식으로 토크쇼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토크쇼 사회를 맡게 된 연총 부회장 김진수입니다. 패널로 참석해 주신 분들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준비한 게 패널의 주요 양력을 살짝 여기 PPT에 올렸어요. 그래서 준비될 동안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오늘 연총 토크쇼 마련하게 된 오프닝 멘트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VIP에서 오셔서 이봉주 보좌관님 그리고 신용현 의원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잘 안 들리세요? 죄송합니다. 가까이 되는데. 들리시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약간 20주년을 축하하는 그러한 좋은 분위기도 있고 또 20주년을 어렵게 20년을 성장해 온 것을 과거를 돌아보면 살짝 약간 뭐라 그럴까요? 자괴감 이런 것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이봉주 보좌관님은 저희를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던 것 같고, 또 신동엽 의원님은 저희의 좀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또 질책의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가 잘 소화해서 앞으로도 연총 발전하고 연구자 사기 진작하는데 그 방안을 마련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토크쇼 아직 슬라이드 준비가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연총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동참해주신 패널분들, 그리고 또 오늘 참석해주신 회원님들, 그리고 내외분 여러분들, 그리고 선배님들, 후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연총은 22개 출연연에 2,600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있는 단체입니다. 주로 연총이 했던 일은 회원들을 대표해서 출연연 연구자의 사기 진작과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동안 연총은 연구환경 개선과 연구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고문법 폐지, 임금 피크제 반대, PBS 전면 폐지, 정년 환원, 또한 연구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대한 만큼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회원들께서는 아마도 연총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심정으로 잘할 때까지 지켜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연총은 20주년을 맞이하여 성숙한 발전의 길목에 있습니다. 오늘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연총이 회원들의 구심점 역할 강화와 국가과학기술 정책 수립의 싱크탱크로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단체로 더욱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패널로서 연총 회원, 그리고 정부 관료, 언론인을 모셨습니다. 50분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길면 길지만 아마도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서 저희 연총의 발전을 위한 미래 로드맵 설계에 영감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5분의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패널분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패널로서 김경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바른노동조합 위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장 연구자 30년 동안 현장 연구자를 연구 현장을 지키신 송철아 박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영년직 연구원이십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에서 잔뼈가 굵으셨고 또 대통령 과학기술 비서관까지 오르신 경험이 있으시고 또 출연연과 연총과의 일도 함께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현재는 연구 성과를 확산하시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양성광 이사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를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국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대덕넷 대표이신 이석봉 대표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다 30년 이상의 그 전문 경력자이신데 이창윤 국장님은 살짝 조금 빠지실 것 같지만 그래도 젊으시니까 네, 지금 현재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일자리 혁신관으로 계신 이창윤 국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PPT 없이 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연총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건데 내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또 이제 외부의 의견을 듣는 것 이렇게 나누어서 의견을 들어보고 또 저희가 이제 그것을 공유해서 저희의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그 연총의 위상 및 역할의 한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연총의 발전 전략 제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보시다시피 훌륭하신 패널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트를 조금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연총에 대해서 내부의 그 시각과 위상, 그리고 현재 연총이 했다고 생각하시는 역할, 그 다음에 정부의 그 파트너로서의 위상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외부 시각이 있을 것이고 내부 시각이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모든 그 패널분들께서 1분 정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석봉 대표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성광 이사장님, 이창윤 국장님 이렇게 1분 내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심층 토의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그 이미지를 한번 동물로 한번 상상을 해보다가 잘 안 돼서 그런데요. 여튼 2,600명 규모는 작진 않은 규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보게 되면은 좀 아쉽습니다. 더군다나 20주년이고 그러면 이 잔치 분위기가 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미지를 생각한다 치면 좀 느린 코끼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네, 양승환 선생님. 마이크 각자 하나씩 여기 옆에 오른쪽에 보세요. 아니. 네. 저는 그냥 본론으로 시간이 짧지만 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총 위상, 첫 번째는 저는 이제 구성원들 스스로가 얼마나 연총을 아끼고 사랑하고 힘을 실어주냐, 이게 굉장히 연총의 위상에 관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연총의 파트너가 누구냐, 정부, 국회, 뭐 여러 그 연구회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파트너들이 얼마나 연총을 파트너로서 인정해 주느냐,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출연연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은 이제 출연연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여러 가지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것들이 경영진도 있고 기관장을 포함해서, 그리고 노조도 있고 또 연총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총은 누구를 대변하느냐, 아까도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는 연구자를 대변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총이 그 연구자를 대변해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의견을 충분히 모으고 그것을 전달해서 또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하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연총 구성원들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트너인 그 정부라든가 또 국회 이런데가 연총을 파트너로 인정해서 우리가 경영진과 대화할 거 있지만 연구자하고 정말 진솔하게 연구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연구자가 그 국가를 위해서 또 출연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고민하는지 잘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하려고 하면
서로 상생하는 그런 소통에 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네. 지금 질문이 그러니까 연총에 대해서 어느 만큼이나 인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말씀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시각 플러스 그 정보의 시각.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그냥 이게 토크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제 편안한 마음을 좀 말씀을 좀 드려도 좀 불편하실 원두는 제가 안 쓸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솔직하게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자리니까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주셨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조금 연구자를 대변한다고는 하시는데 연구자를 대변할 만큼의 좀 규모라든가 구성에 대한 어떤 밸런싱이 정말 되어 있는가에 관한 부분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전달에 대한 어떤 호소력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노조하고는 또 좀 다른 성격이 있고 기관을 운영하는 경영진하고 또 조금 다른 성격이 있어서 경영하는 분들과 이 노조 활동을 하시는 분과의 중간 정도 성격에서의 호소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중간이라 이도저도 안. 그래서 좀 뭔가 명확하게 어쨌든 연총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설정이 좀 되셔야 될 것 같고 그건 당연히 연구 현장에 계신 연구원들의 의견이 투영이 돼서 방향성이 설정이 되셔야 될 것 같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이 됐든 아니면 자율적인 연구 환경 조성 과제가 됐건 거기에 맞게 때로는 정부의 힘을 실어주고 때로는 정부를 비판하고 때로는 국회를 설득을 하고 이런 활동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아마 연총에 대한 어떤 존재감 이런 부분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연총 활동도 하셨고 또 연총 활동의 한계를 느끼시고 또 노조를 창립하신 다른 노조 위원장님 김경준 박사님 한 말씀 짧게 해주세요. 예, 먼저 이렇게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뭐 연총은 제 마음의 안식처 같은 건데요.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연발의 회장을 하다가 그야말로 좀 네, 노조를 설립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어떤 조직이든 힘이 있어야 사실은 그게 굳건하게 나가고 커지는데 뭐 연발협 연총은 그게 좀 약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노조를 이제 설립하게 된 배경도요. 저희는 진짜 연구 현장을 위해서 뭔가 하나 한 행동을 가지고 노조가 이제 고발하겠다고 뭐 우리의 일인데 참작의 일이라는 표현을 써서 참 우리의 그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저희가 노조를 이제 설립했고 우리 옆에 이석봉 대표님하고 또 인터뷰한 기억이 나는데 어떤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힘이 참여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하면은 굉장히 힘이 실리고요. 또 이 과반 노조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굉장히 막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참여도가 필요한데 거꾸로 보면은 사실은 참여도도 힘이 있어야 참여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닭이 먼저 가려낸 먼저나의 이제 순서인데 저는 그래서 우리는 연구자들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굉장히 독특한 노조입니다. 복수 노조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상위 노조가 없어요. 저희는 저희가 스스로 논리를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뭐 비논리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논리에 기반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그 연구력도 연총도 힘을 가지려면은 저희는 연구자거든요. 저희는 예를 들어 경영 문제도요 연구하잖아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논리가 확실하게 구축하고 그걸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든지 그렇게 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면 또 그 힘에 따라서 또 참여도 좀 늘어날 거고 그렇게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구체적으로 와 닿지 않는데 잠시 후에 송철아 박사님 말씀을 듣고 다시 여쭤볼 테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송철아 박사님은 그 연총 회장님도 역임하셨고 아까 보셨듯이 그 임금 피크제, 정년 환원 없는 임금 피크제 반대한다고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연총의 회원들한테 이것저것 해달라는 요구를 너무나 많이 받으셔갖고 아주 힘드신 회장님 그 기간을 보내셨던 것 같은데 그 선배님으로서 또 회장님 경험만 하셨고 지금 연총 회원으로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원자로 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2002년도인가 우리 연총에 가입을 했습니다. 바로 창립 회원으로서 그때부터 연총 회원으로 역할을 했으나 사실은 또 연총 본부의 임원으로 6년을 활동을 했는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제 소속 기관의 연발의 회장으로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 역할을 맡게 되면서 이제 본부 활동 6년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단순히 현장의 연구자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출연기관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기회였고 저의 35년 연구일 생애에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고민해본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왜 국민들이 우리 과학기술 정부 추진 연구기관만 회초리를 때릴까? 끊임없이 질문해 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R&D 주체가 있는데 우리 정부 추진기관, 또 대학, 국공립연구소, 대기업, 중소기업 이와 같은 크게 5개의 주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부 추진연구기관, 또 그 중에서도 NS 산하의 과학기술 추진연구기관만을 왜 이렇게 에 대해서만 회초리를 들까? 국내에 보니까 사실상 우리 출연연이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정말 유일한 R&D 혁신 주체더라. 그건 부인할 수 없더라. 종아리를 맞아도 싸더라. 그렇다고 맞고 말 것은 아니다. 어떻게든지 그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를 위한 그런 분위기 조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 스스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조금 빠지고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김경중 위원장님 혼자 이야기하시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석봉 대표님하고 양성광 이사장님이 좀 김경중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중 박사님 시작해 주세요. 네. 네, 힘은 모든 힘의 근원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과학자의 힘은 이제 과학에서 나오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제도를 하나 마련하더라도 아주 그 기본적인 거하고 이것이 미칠 영향이라든지 이걸 철저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서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정부에서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고 하는지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참여입니다. 참여가 참여하는 것이 힘이 될 수 있다. 그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지금 2,600명이라고 하지만요. 지금 공공연구노조 소속이 2,5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기연전도 2,400명 정도 조합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이 단독노조가 있습니다. 몇 개, 한 5개 정도 단독노조 합친 것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힘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참여도 굉장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김경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숫자가 힘이다라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과학이라는 그 과학자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거를 생각할 때 있어서는 꼭 이렇게 숫자만이 답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연총에 대해서는 정말 좀 다른 존재다. 그 노조랑은. 다들 그래서 가입하고 만들어지기도 그러셨는데, 근데 그 보게 되면은 그 과연 그 과학자의 역할이 뭔가란 그런 데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하시고 연총의 활동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 근무 조건이라든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안타까웠어요. 국민들은 그걸 바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국민들이 뭔가 가시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 과학자분들 꼭 읽어봤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서울대 김영식 교수라는 사람이, 그분이 이제 과학기술사 전공인데, 그분이 쓴 한국과학의 특성과 감성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거 한 11페이지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10페이지뿐이 안 되는 쪽이에요. 근데 이게요, 1988년도에 발표가 됐거든요. 30년 전이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분이 하신 말씀 한마디로 뭐냐면요, 한국의 과학계는 중의의식을 갖고 있다. 디스메이크가 아니다. 그냥 그 중인들이 뭐예요? 중인들은 대접 잘해주게 되면요, 그만큼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리더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거에 비해서 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과학자분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굉장히 그것도 얇은 책이에요. 일본의 과학은 어떻게 노벨상을 타게 되었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입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유가 히데키라는 사람 아시겠지만, 유가 히데키는요, 유학을 안 갔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였냐면요, 나는 그 세계의 과학자들에게 자신있게 내놓을 만한 연구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 외국에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유명해진 다음에 외국에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 본인이 유명해진 다음에 외국 갔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일본 사람들의, 일본 과학자들의 눈높이가 좀 달랐어요. 우리는 식민지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 게, 그래서 어떤 먹고 사는 거가 빨리 되는 거가 우리 과학자들의 눈높이가 아니었나 싶은데, 일본 과학자들의 눈높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제국의 이론으로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세계에 내놓을 만한 이론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땠냐면요, 지향점과 행동이 달랐는데, 메이지 유신이 뭐냐면은, 메이지 유신은 한마디로 독립주권의 확립이었습니다. 국가 독립주권의 확립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국으로부터 주권을 침해받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을 자신들이 책임지는 국가의 수립이 목표였고요. 그래서 정치인을 비롯해서 모든 지식인과 국민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과학자들도 그 역할 분담으로서 독립적인 학문 체계 수립을 지상과제했습니다. 이게 우리랑 달랐어요, 목표가. 그래서는 우리가 2만 달러, 3만 달러 되기까지는 우리의 먹고 사는 게 목표다. 우리의 어떤 복지가 우선이다. 할만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우리 지금 그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분들이 우리들이 숫자도 있고 복지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될 비전이 뭐냐, 과학자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과 어떻게 대화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 질문 중에도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저희의 질문이었고, 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관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는데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건 맞는데 이게 아까 노조도 있고 경영진도 있고 우리 이창용 국장님도 중간이라고 했는데 저는 중간이 아니라 대다수가 연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인 출연연이 해야 되는 것은 결국 연구를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법적 지위가 거기만 없는 거죠. 경영진도 있고 노조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힘을 가질 거냐.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인 게 뭐냐면 우리가 과학자, 연구자니까 힘을 갖는데 결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의 결, 경영자의 결과는 다른 우리 과학자다운 그 결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저는 뭐 우리 그 출연전 연구원 각각 개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 뭐 PBS라든가 연구 조건이나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면에 나서는 순간 우리 전체의 진위가 이제 왜곡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른 거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그것들만 부각이 되고 나면은 아, 저 집단은 저거만 하는 집단 이렇게 치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우리가 이제 과학 전반을 둘러봐서 출연연의 위상도 바뀌고 시대적 환경도 굉장히 바뀌는데 그럼에 따라서 우리가 전체적인 연구자분 배분이라든가 뭐 PBS도 같은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나 럼성을 주고 안정적인 인건을 줄 거냐 여러 가지 문제가 출연연과 대학과 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출연연은 어떤 미션을 가질 건가, 어떤 패션을 가질 건가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심도 있게 연구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또 강력하게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건의도 하고 이런 것 중간에 이것이 해결을 하다 보면은 PBS도 자연히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정책적인 기능들 정말 연구자다운 그런 논리에 기반한 그런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기능을 갖추는 것이 힘을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반대로 연구자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협상 사통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대다수를 차지하고 연구원 본연의 목적을 그래도 대변하는 집단인데 그 대변하는 기능이 없는데 마침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굉장히 없거든요. 제가 2012년, 13년에 연구자 스스로 우리가 혁신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연총하고 많이 얘기하고 연구 현장을 많이 다녔는데 사실 그때보다도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다운돼 있고. 근데 이런 분위기가 저는 스스로를 망칠 것 같아요. 우리 연구계도 망치고 우리 스스로도 망치고 좀 취업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1명, 2명, 10명 늘어나고 어느 그 연구회, 어느 과학기술 연구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늘어나면 연총 전체 그리고 출연연 전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맨날 얘기하는데 똘끼 같은 사람도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20명, 100명 거기부터 출발해갖고서 이게 전염되게 그런 분위기가 전염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많이 못 오셨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바이러스가 되어갖고서 이런 좋은 분위기 그런 기운 이런 것을 다 전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한 말씀 하실. 아니 지금 뭐 힘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뭐 힘이라는 것은 사실은 연총에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뭐 정책이나 제도가 현장에 반영되는 게 결국은 힘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총이 그동안 많이 제안하셨던 것 중에서 PBS 폐지, 종료하는 비구제, 연구자여서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과연 어느 부분의 현장에 이입이 됐느냐 체감 못하신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많은 제도들이 사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는 사실은 고도의 정치적인 타협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타협의 과정에서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연구자들도 그 당사자 중에 일반이고요. 정부도 그 일반이고요. 국회도 일반이고요. 국민들도 그 일반입니다. 그러시면 여기서 주장하시는 부분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타 일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와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일 먼저 좀 캐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캐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전자신문에 나온 기사 중에서
아마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그런 타이틀을 단 기사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연구회 이사로, 그러니까 저희 차관님이 이사하고 제가 보통 대참을 하거든요. 근데 이사회에서 다뤄진 여러 가지 정부 조직이 아니라 출연연구기관의 여러 가지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런 것들을 왜 기관에서 알아서 하지 왜 보고를 하냐라는 식으로 너무 소홀하게 대했던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불만이었지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조금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건설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반대 논리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제는 냉철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맞게 우리의 전략을 수립을 해야 아마 연청에서 제안하시는 그런 과제들이 많이 더 이렇게 현장에 더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되게 현실적이고 따끈따끈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 여기에 많이 바쁘셔갖고 또 오셨다가도 가시는데 저희가 사실 이거 영상을 녹화하고 있거든요. 저희 그 홈페이지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못 보신 분들도 보시고 다 이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받아가면 안 될까요? 다시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패널 분들 중에서 이렇게 아주 듣기 좋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신 분은 또 따로 모셔가지고 좀 더 의견을 들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까 연총의 현재 위상, 그 다음에 한계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 결국 위상과 한계를 이야기하다 보니 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또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외에 저희가 또 조금 아직도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더 발전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내부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발전 전략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하고 어떻게 그들과 맞춰나갈까를 생각하고 행동해라라는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먼저 내부에 어떻게 했으면 발전할까 하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철아 회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지금은 우리 모두 현장 연구자를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만 전임 회장이 아니고 우리 패널로서는 네, 또 이렇게 우리 사회자님이 강조를 하신 바 있습니다. 제가 떨려가지고. 네. 발전 방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드리기 전에 우리 연청 산하의 그 25개 기관 또는 우리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포함해서 선박용을 포함해서 27개 기관의 위성을 보면은 우리 정부 R&D 예산이 한 20조 정도 되잖아요. 민간 R&D 포함한 전체에 우리 한 4분의 1도 못 미치는 게 우리 정부 R&D고요. 정부 R&D 예산 20조에 약 20% 조금 넘는 정도 그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곳이 바로 우리 과학기술 25개 또는 27개 기관입니다. 숫자로 보면은 뭐 대단치는 않지만은 사실 그 국민들이나 정부, 국회가 기대하는 바는 뭐 그 숫자 이상이 엄청나게 크죠. 또한 이런 그 내부 모습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25개 기관만 굳이 따져봐도 제일 왼쪽에 우리 생산기술연구원과 같은 그런 존재 산업 응용 분야에 굉장히 그 치우친 분야가 있는가 하면은 제일 오른쪽에는 우리 천문연이나 이런과 같은 또 순수한 과학을 연구하는 이런 좌우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고 한가운데는 항우연이나 원자력처럼 공급 부분의 연구. 지금 굉장히 뭐 8색조 이상의 그런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로벌 리스판시빌리티 측면에서 그렇다는 말씀인데 뿐만 아니라 연계해서 예산 구조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좌측에는 뭐 인건비 15% 수준 겨우 지원을 받거나 하는 이런 수준이고요. 출연금에 의한. 또 우리 초문년 보면은 85%, 90% 이상의 또 출연금을 지원받는 그런 또 기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 구조도 그렇습니다. 연구 성과 또한 우리 앱트리 같으면은 약 9% 수준의 연구 생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투자비 대비 기술 이전이죠. 굉장히 큽니다. 어떤 집단에 보다도 큽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천문연한테 연구 생산성을 기대하는 건 참 우스꽝스럽겠죠. 그런데 우리 25기가 전체 평균 3% 겨우 넘는다는 이유로 또 엄청나게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 출연량에 대한 노력을 할 때는 우리는 8색조가 아니라 25색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걸 대표하는 또 연총으로서 역할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총 본부의 어려움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공통분모를 이끌어 나가고 각각 입장의 다름을 조정을 해서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관련해서 좀 방안을 살펴보면은 또 한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출연연의 그런 현실을 이해하고 또 공감을 하는 노력을 크게 확장을 해야 되겠다. 어디서 이런 뼈저리게 이런 제 생각을 느꼈냐면은 몇 년 전에 우리 정년 연장 없는 인피제 적용을 강요받았을 때 그 부담성을 논의하는데 정부 관계자, 국회 관계자를 다수 만났고요.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유관단체 단체장들을 굉장히 여러 번을 뵀습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 주장에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대컨대 그분들의 기관의 이름으로 저희들의 주장을 공감해 주기를 바랬지만은 내부 논의 과정에서 모든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수의 구성원들은 우리 출연기관이 아니고 대학 학계 인사들이 대다수였던 거죠. 우리 박사 인력 보면 출연기관 전체 10만여 인력 중에 한 8분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요 그런 로피니언 리더 그룹에 우리 출연연 시니어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건 더 작습니다. 8분의 1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총, 과학기술 한림원, 또 연우연합회 등 모든 단체장들이 개인적으로는 공감해 줬지만 결코 그분들 단체의 공감을 얻을 수는 없었다. 이게 바로 우리 출연기관 종사자, 또 그를 대표하는 우리 연총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주변의 과학기술인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발전 방안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어떤 복합성 있는 의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를 바탕으로 대의견을 제시하는 출연연을 대표하는 대의견을 제시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것도 특정 사례를 들어보면 좀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 에너지 믹스에 대한 큰 전환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초기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마치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는 뭐 적대적인 관계, 대립관계 있는 것처럼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논란들은 적대적 어느 한쪽이 거꾸로져야 다른 한쪽이 쓰는 것처럼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그때 우리 연총에 기대했던 것은 탈핵이냐 신재생 에너지를 논하는 게 아니고 국가 에너지 병변 대결로서의 에너지 믹스, 시큐리티 측면의 에너지 믹스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우리 과학기술자, 특히 출연기관 종사자들이 모아서 의견을 제시했으면 그런 기대를 크게 했지만 결코 없었습니다. 하나의 사례라고 봅니다. 수없이 많은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반영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연총이 모아서 용융시켜서 일반화될 수 있는 의미로 주장을 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그 중요한 그 주제가 이슈가 있을 때 공통이 이렇게 공감을 해갖고 힘을 보여주고 연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그 연총 그 회원들이 각자의 그 해야 하는 책임에 또 몰입하고 쪼개다 보면 결국은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
돼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준 위원장님 예,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저 얘기에 이제 연장선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소풍 대표님께서 이제 굉장히 그 연구자들의 저 의무라고 할까요?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진짜 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문제는 그런 분들이 진짜 자기의 그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결국은 출연연이 살아나야 사실은 그 소속 연구자들도 사실은 살아나고 국가도 살아나는 건데, 지금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연구 환경이 굉장히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자부심이 떨어져 있고, 근데 이 정도 들어서도 이제 뭐 연구자 중심의 현장을 만든 게 또 굉장히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연구소가 살아나야 그 안에 있는 연구자들도 힘을 얻고, 그걸로 인해서 다 사실 연총 활동이라면 굉장히 좀 발전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이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정년 단축 그리고 임금 피크제 저희 그때 엄청나게 이제 주장했지만 관철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그렇다 보니까 연구원에서 우수한 그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좋은 인력이 안 오고, 그러면서 이제 뭐 또 이제 그 많은 이러저런 이유로 이제 연구소가 위축이 되거든요. 그런 현장을 빨리 되살려야 저는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또 연총 결국 다 그분들 연구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을 좀 빨리 좀 만들어 주시기를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5년도 임금 피크제 그때 투쟁할 때 저희가 내세운 게 연구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서 이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대학 교수와 같이 정년도 동일하고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것이 대학 교수는 전문직으로 인정을 하고 연구자는 완전히 배제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현실화될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수연금 제도도 이렇게 도입돼서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그러니까 연구자 중심의 연구 현장이 진짜 제대로 이렇게 좀 갖춰져야 많은 연총의 그 발전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1998년도 그 IMF 이후에 그 구조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4년간 4천억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년 1,000억 정도죠. 그 1,000억을 전략하기 위해서 연구자의 정년도 낮추고 그 다음에 명퇴도 시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시간이 20년 지났을 때 연구 현장에 저희 전체 예산이 아까 4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줄어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연구 현장, 우리가 체감하는 연구 현장은 황폐화됐다고 느끼지만 외부에서 보는 거는 그렇게 투입을 했는데 무엇인가 이렇게 또 비판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해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소통하고 해결할까 이러한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석봉 대표님 저랑 너무 멀리 있어서 좀 졸리우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좀 아까 미리 주신 것 가운데서 맨 마지막이었던 건데 미리 그거를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뭐 앞으로 3개의 키워드 갖고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게 소통하고 그 다음에 지식인으로서의 과학자,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인 어떤 자세, 이 3가지를 했는데
연총이 그야말로 이제 아까 이제 힘을 갖기 위해서 활성화되고 연구 그래야 되는데 저는 과연 내부 활동, 내부 서로들 간의 연구에 있어가지고의 그러한 연구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갖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게 뭐냐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 소그룹이라도 서로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그러한 내부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연구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공감대 형성들이 되고 그러면서 또 국민들과 소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게 되면 아까 다른 분들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연총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 기대가 큰 이유는 뭐냐면 노조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노조는 우리 다 아시겠지만은 근로 여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은. 근데 연총은 연구자로서의 어떤 그 연구 여건이라든가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일반인들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총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내부 활동들을 좀 하시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잘 놀아야 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너무 성과를 창출하는데 몰입이 돼갖고 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노는 걸 좋아하는데 노는 것 자체가 이 부끄러운 죄가 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연총이 바꿔나가야죠. 저희 노는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창윤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생각했던 거를 먼저 말씀을 꺼내셔서 사실은 노시면 안 되고요. 연구를 하시면 아니 놀아야지 연구가 되니까. 놀아야 합니다. 그 사실은 이제 이석봉 대표님 말씀에 이어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출연료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나 급격하게 너무나 큰 규모로 변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출연료들이 사실은 이제 뭐 기업 연구 역량도 정말 너무 많이 커졌거든요. 출연연구원에 비해서 훨씬 더 기업의 연구 역량이 커져서 경쟁 환경도 이제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그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출연위원회 어쨌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지향해 나갈 건가를 어떤 연구 주제에 우리가 몰입을 할 건가를 매일매일 같이 매 시간마다 정말 고민을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반출을 해보면 저희들이 이제 출연료 아레나이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해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출연료과 관련된 모든 어떤 정책의 시발점이 거기서부터 그런 고민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런 제안을 드렸더니 현장에서 돌아오는 답은 뭐였냐면 그거 했던 거 또 하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잘할 때까지 해오라는 그러한 느낌을 제가 아니 그거는 사실은 이제 소통의 과정인 거고요. 소통의 과정인 거고 정말 그 고민은 항상 연총에서 끊임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연구 기관별로 돌아가시면 연총에서 정말 이니시에이션 극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동의 안 하시는데요? 이제 죄송합니다. 일단 이제 경영진이 연협 이런 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게 좀 문제죠. 그런 걸 좀 그렇게 좀 하라고 좀 해주세요. 아니 모든 연구소에서 다 해줄 필요 없고요. 연협의 얘기를 잘 받아들인 연구소가 잘 됐다. 그런 성공사를 하나만 나오면 돼요. 네, 그래서 무슨 제도를 할 때 우리가 모든 연구소에서 PBS 일괄적으로 다 없애. 한 연구소에서는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러세요. 그리고 한 연구 실방 갖고라도 해보든지 여튼 성공 체험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고 설득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셔도 됩니다. 앞에서 다 하시긴 했지만 다른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창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소를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삼성의
삼성전자연구비가 올해 17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보가 많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굉장히 연구소가 성과를 많이 냈거든요. 그게 어디로 갔냐면 대기업으로 가서 대기업이 국가 성장을 이끌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민간이 커지다 보니까 출연이 많은 일을 해도 눈에 안 보여요. 당연한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가진 자산이, 국가가 가진 자산이 출연료밖에 없었고 그 자산이 국가 자산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우리 국가 경제를 끌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동력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뀐 현장에서 출연료를 뭘 할 거냐.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폐쇄계라고 하죠. 크로스룸 안에서 출연료를 열심히 생산을 하는데 이 생산된 그 성과물들이 이제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가치가 어디로 흘러갈 거냐. 사실 여기에 저는 조금 지금 약간 침체돼 있고 또 정보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출연료도 스트러글링하고는 이런 좀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래서 정부가 아레나를 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 국장과 약간 다른 게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으니까요. 아레나를 하라고 하면서 바운드리 컨디션을 정확하게 안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하는지 안 알려주고 이제 하라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잘하는 데까지 하라고 하는데 아마 그 이창용 국장 그렇게 생각 안 했었고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그 답을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출연료의 돈을 어디 가서 벌어오는 데가 아니라 정부 돈을 다 받는 건데 그 정부 돈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이 지침을 안 주고 그거가 대충 맞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출연량과 대학의 경쟁 관계냐. 그동안 우리가 성장기의 경쟁 관계가 됐는데 지금 경쟁 관계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관계냐. 그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죠. PBS도 마찬가지로 염성을 얼마나 줄 거냐, 인건비를 얼마나 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큰 틀. 뭐 기초연구소는 기초지원료는 얼마를 주고, 항공료는 얼마를 주고, 배터리는 얼마를 주고, 그게 지금은 얼마인데 앞으로 비전은 얼마고, 그 내에서 플렉서블한 내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라든가 방향성을 주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일하기가 더 좀 쉬웠을 텐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기관의 아레나, 각 개개인의 아레나이 아니라 출연료 전체의 아레나를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연료 전체가 우리 국가 혁신, 혁신의 전체 혁신 시스템에 어떤 위치고 어떻게 하고 투입은 어떻게 하고 이것들이 정의되고 그 속에서 각각의 할 일들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중첩된 부분들을 더 걸어내든가 융합해서 더 힘을 갖게 하든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각각 개별이 하다 보니까 개별은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로서 그러면은 정합성이 대학하고는 맞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만들었으니까 자꾸 새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걸 가지고 또 잘하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그 작은 마이크로 차원에서 했지만 매크로 차원에서 연결하는 부분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원래는 거꾸로 했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굉장히 고민에 대해서 만들었잖아요. 이걸 잘 실행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불평하고 뭐 탓으로 돌리려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5년 훅 가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원들 또 기관 자체가 충분히 고민도 해주시고 그거를 진지하게 우리 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좀 들어서 소통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소통 채널이 저는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은가. 서로 잘한다고 하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달리는 게 뭐냐면 답답한 거거든요. 서로 답답함을 표로하는 건 뭐냐면 충분히 대화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죠. 저도 와이프랑 얘기할 때 참 답답해요. 근데 한참 하다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아 진짜 듣는 게 중요하구나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오래 생활하고 같이 부딪히고 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접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접점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멀어져 있고 저는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에 과학기술 연구회가 껴있어요. 연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회의 역할, 소통 차원에서 연구의 역할을 위상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는 과기부가 좀 정립을 해주셔서 잘 활용하고 어떤 때는 직접 출연량과 과기부가 소통하는 그런 채널들을 좀 많이 가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에 조금만 더 붙인다면요. 아까 출연된 전체를 얘기하셨는데 출연된 전체도 넓어요. 대덕 특구에 있는 연구소들끼리만이라도 한번 해가지고 우선 스코프를 좀 좁혀가지고 할 수 있는 걸로 하면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 뭐지 석공 대표님 이어서 이 네 분들 각자 자기를 원래 사실 이 토크의 목표는 유쾌하게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건데 안 유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으셨어요? 다행이에요. 그 김 위원장님부터 1분씩 즐겁게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지요. 충분히 이 대표님은 충분히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안 유쾌하시군요. 아니, 아니고 제가 지금 그 준비한 거에 예,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그 질문에 이제 그 노동조합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어떠한 의미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답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걸 조금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바른노총조합은요, 원래 태생이 연발이었기 때문에 많은 그 정책이나 그 방향이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런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저는 저희 그 조합원이든 노동조합으로서 우리 조합원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의 안식처, 또 하나는 뭐 최후의 보루, 뭐 그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형 같은 존재다라고 우리 조합원들한테.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뭐 막 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와가지고 그냥 해결해주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다 노조를 만들어야 할까요? 근데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요, 노조하고 이제 연총이 추구하는 바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는 노동조합 중에서도 이제 연구 환경을 이제 생각하는 노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서 우리가 뜻은 연총하고 하고 뭐 연대는 또 다른 노동조합들하고는 그런 복지나 권익이나 이런 쪽 그걸 하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사장님. 우리 이창용 기자님 보니까 참 옛날 생각도 나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생각한 거를 직접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소통하려면 잘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정부에 있었는데 열심히 선배가 못해갖고서 지금 이 기자님 좀 어렵지 않나 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열심히 소통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다운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좀 분위기가 업되고 기운이 오르면 일도 뭐 정말 역량 200% 오르고 이럴 텐데 좀 그런 그 연구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분위기 그렇다고 하는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남 탓하지 않고 제가 잘못했다 생각하고 제가 시를 하나 써왔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라 조동아 시인의 나하나 꽃피어라는 시를 제가 써왔는데 낭독하겠습니다. 나하나 꽃피어 불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말씀을 두 가지 그 그림을 통해서 좀 우리 연구 현장 스스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리천장으로 또 별로 쌓여 있는 그런 병 안에 있는 벼룩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모습이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젊을 때 출연 기간에 막 조금 들어왔을 때는 뭐 벼룩처럼 130, 자기 키에 136배를 뛰는 그런 엄청난 잠재를 가지고 있었는데 몇 번 뛰다 보니까 유리 천장에 부대가지고 더 이상 뛸 생각 안 하고 지금은 유리 천장조차도 닿지도 못하는 능력이 우리 스스로의 능력. 그게 우리 연구 현장 종사자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유리 천장을 빨리 없애는 노력, 또 하나는 새로운 벼룩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같이 뛰게 하는 그런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유리 천장을 저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 출연연 양쪽 발목을 쥐고 있는 두 가지 옥새 여전히 공원법과 PBS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거대 담론을 더 이상 피곤하게 얘기하지 말자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유리 천장은 바로 두 가지로 인해서 만들어져 있다. 또 하나 그림은 이겁니다. 보일링 팟에 있는 개구리 얘기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따뜻하고요.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 뛰쳐나오지 않으면 누군가가 발로 차서 유리병이 깨지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 출연 기관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빨리 뛰어나와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윤 국장님의 마지막 발언에 앞서서 제가 깜빡했는데 여기 플로어에 지금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패널분들께 질문 있으시면 한 2분 정도 받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하시겠다 이렇게 하고 자기소개하고 말씀해 주세요. 짧게. 예, 안녕하세요. 평강경관 유성규입니다. 양승환 이사장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가 여쭈고 싶은 질문은 많은 가기계의 국장님, 실장님들이 현직에 있을 때하고 퇴직에 있을 때하고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십니다. 양승환 이사장님은 여기 대전에 오랫동안 와 계시면서 굉장히 연구 현장을 현장에 있을 때보다 더 이해를 많이 하시고 더 많이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왜 현장에 계실 때하고 마음가짐이 달라집니까? 무엇이 그 요인일까? 그리고 그거는 현장을 좀 더 많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제 책임질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최근에 저는 물론 그때 국장님, 실장님 할 때 출연연 혁신방을 할 때 제가 가출입정책분야 협의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깊숙하게 같이 작업을 했고 그때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출연연 연구자들 중심으로 혁신방안을 좀 마련해보라고 그랬고 직접 그 태스크포스도 만들어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조금 그런 것들이 약간인 것 같아요. 현장 연구자들을 좀 믿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만하시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랄까요? 아까 제가 우리 와이프 얘기를 했듯이 이제 삶의 깊이가 더 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는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뭐랄까 이제 그 정책에서도 뭐랄까요? 이렇게 강한 것만 고집하지 않고 근데 이제 정부에 있으면 어려운 점이 제한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기부는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기재부가 또 많은 것을 못하게 하고요. 또 국회도 있고 아까 이창윤 국장님 또 어려운 거는 그 가운데에서 그러면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그냥 단순하게 PBS 폐지 이렇게 갖고 오니까 이거 갖고서는 어디 가서 세일장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교하게 해서 사실은 과기부 공무원들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밖에 나가 싸우기 되게 어렵거든요. 외롭거든요. 왜냐하면 과기계의 온통 아까 신영현 의원이 얘기하는 그런 생각들을 정치계나 기재부나들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래도 아니다, 이렇다 하고 주장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미운하거나 과기정통부 공무원밖에 없거든요.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저도 이렇게 노력하려고 했지만 현장에 와보니까 더 다르고 그래서 저도 더 변하고 더 하려고도 노력하고 저도 이제 마지막 과거에 녹 먹은 거 여기서 다 풀라고 지금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 과기부가 이제 2번의
이렇게 통합 과정을 거쳤잖아요. 교육법 한번 통합하고 지금 정통하고 통합해서 2번을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연구 현장을 아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범위가 너무 넓고 이게 인력 교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그 연구 현장 5년, 10년 우리는 그래도 가서 선배들한테 배우고 맛좀 틀리든 뭐 R&D도 하고 또 연구 현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커보고서 출연료 담당하니까 그래도 출연연에서 이렇게 그 이해해야 된다고 또 스킨십이 중요한데 스킨십에 많은 분들 제가 다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한두 번은 대부분 된 분들이 일을 많이 했고 근데 그럴 기회가 적어요.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밀어붙이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어차피 지금 아까 이국장님 계속 양방향 소통을 얘기한 거는 뭐냐면 아까 과기 공무원들은 그래도 결국은 출연연을 대변해 주는 것은 과기 공무원이다. 그런 신뢰를 좀 해주시고 대신 이것만 꼭 해주라 라든가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그리고 왜 못하는지 좀 들어보고 대신 그러면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하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변한 것 같지 않은데 어느 날 지나보니까 변해 있더라고요.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여기 선배님이 되게 많이 계시고 그러시지만 이제 제가 그냥 뭐 이렇게 감히 그냥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말씀을 드리면 요새 문제 있는 일본에서 학위를 받고 박사는 그리고 질문을 해주세요. 본인 PR을 하지 말고. 아니요, 그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리고 이제 포닥을 거기서 몇 년 연구소에 4년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 20년 지나고 50대 중반입니다. 이제 아마도 제가 가장 저희 나이가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생산기술연구원의 연총회장을 맡고 있지만 연총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데 시간 뺏는 게 너무 한심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가 저는 굉장히 슬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현실의 문제를 뭐 이렇게 무슨 제도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현실에서 어떤 연구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으로 풀어주실 분들은 뭐 여기 뭐 정부에서 오셨던 아니면 다른 뭐 기관장이든 하실 분들이지만 진짜 우리의 생각은 연구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외국이 전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교를 조금 해드리면 이 점은 더 낫다고 생각해서 뭐 말씀을 드리면 제가 포닥을 할 때 어떤 일본 교수님 만났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 박사, 내가 한국에 있는 분들을 몇 분 만났는데 막스 플랑크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 3분을 만나뵀어. 처음 한 분을 받으니까 천재더라고. 근데 그 다음 2분을 또 만났는데 또 천재들이야.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발전할 것 같고 놀라울 거라 생각했어. 그러고 나서 10년에 다시 돌아와서 10년 후에 한국에서 다시 돌아가시고 일본 돌아가시고 10년 후에 만났는데 또 깜짝 놀랐어. 똑같더라고. 10년 전이랑 그 두세 분이. 그분 말씀드려서 상대적으로 되게 유명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셨고요. 좀 슬펐습니다. 근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 박사는 한국 가서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했습니다. 외국에서 저보다 뛰어나게 훌륭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가면 저보다 되는 게 그분들이 불편해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몰랐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실험 장비가 없어서 저 다른 연구소에 있는 실험실에 바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실험하러 갔습니다. 실험하러 갔더니 그 제 잘하는 분이 죄송합니다. 10초 내에 끝내주세요. 10초 내에? 네. 1분만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1분 하세요. 1분 하세요. 네, 1분만 좀 시간 주십시오.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저보고 고 박사 기획하러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 실험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저를 나중에 부르세요. 실험은 학생한테 시키거나 별정들한테 시켜야 돼.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당신 여기서 성공 못해. 제가 여기 와서 주로 했던 일들이 기획이고요. 제가 저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근데 제가 모르는 게 또 굉장히 많이 참여했고요. 그거를 안 하면 무능한 연구자가 됩니다.
기획해서 과제를 따지 않으면 무능한 연구자가 되고 제가 하는 일의 90% 이상이 제가 보기엔 행정입니다. 연구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돼 있는 게 싫습니다. 어떻게 일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있던 연구소가 나이스트라고 지금 생기원이랑 비슷한 성격인데 하는 일도 비슷합니다. 원래는. 근데 실제 하는 일은 너무 다릅니다. 저는 1년, 2년마다 뭔가를 개발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랑 거기서는 10년 동안을 제가 개발하고 있었고요. 각각 연구를 하고 있었고 네. 네,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답한 마음들을 꼭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울지 마세요.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과를 얻고 좀 답답해합니다. 어떤 제도가 저 PBS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고 싶진 않고 우리 이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은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과가 날까요? 좀 근본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기 답변을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듣기에는 아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간단히. 진짜 저는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연구자가 연구를 하면서 기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연구와 기획이 분리되면은 서로 간에 이제 효과가 줄어드는 거죠. 실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획을 해서 과제를 하게 되면요, 그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연구를 못 하셔서 지금 굉장히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연구를 직접 하면서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충분히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고세현 이사님 하는 거를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지만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 질문을 하라고 했는데 본인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가 아프다, 로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장님과 갑자기 성함을 까먹었는데 양성만 이사장님은 조금 더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손 내려주세요. 네. 저 아까 말씀하신 그 힘이라는 거는 답변 제가 들으려는 게 아닙니다. 저 생각은 서로 사랑하자. 과학자끼리.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분들의 요지를 보면은 서로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저런 문제들이 제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자끼리 서로가 사랑하면은 관심 가지면은 얼마든지 뭐 우리 저 대덕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옛날에 그랬습니다. 한국은 개인전에서는 우수하다. 그러나 단체전에서 일본에 진다. 그게 뭐냐면은 서로 관심을 안 갖고 서로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단체전에서는 우리가 일본에 진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과학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저는 1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요 연총에 관계된 요 문제가 해가지고 우리 저 과기부에서 나오신 이창현 선생님께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과학의 날은 과학자들의 생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대통령 포상을 주는 경우가 과학의 날 한 번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자가 현직에 있는 사람들만 추천받아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에 관해서 많은 대우를 해주자. 그 사람들의 기술이 상당히 무르익은 상태입니다. 근데 퇴직하고 났다고 해가지고 추천을 못 받고 하니 대통령 포상을 올릴 때 추천을 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추천을 못 올리고 또 대상자에도 자격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과기부에 가서 꼭 내년도 과학의 날에는 연총의 회원들도 대상자로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퇴직을 했다더라도 지금 여기 과학자분들이 각 기업이나 학교나 이런 데 가서 많은 멘토링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그냥 썩히게 하지 말고, 저도 국내 최초 개발한 게 한 10여 건이 되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관심 있게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니 이제 패널 토의는 아니 플로어 질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까 오랫동안 기다리신 국장님이 사실은 포스트잇 그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요거 플러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포스트잇으로 질문을 받은 게 사실은 연총의 활동을 해나가야 될 방향이 뭐냐. 근데 사실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총 제도를 참고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소통을 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회장님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행사에서 만나 뵙긴 하지만 저희가 인덱스하게 어떤 특정의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했던 적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고 이제 회장님하고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견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우리가 그렇게 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점 더 나라고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갖는 이유가 뭔지는 한번 저희들하고도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시자고요. 그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제가 여기 출연연 업무를 담당하는 게 한 2년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을 제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았었는데요. 사실 공무원들은 한 2년이나 3년 되면 이제 보직, 순환 보직을 통해서 다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출연연 정책이 하고 싶어서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연연에 대한 그런 어떤 애정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한 2년 동안 이제 출연연에 대한 정책 업무를 하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요새 방송을 보면 먹방을 많이 하잖아요. 요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참 많이 하는데 대부분 다 이제 맛있게 하는 집으로 소문난 집들을 보니까 숙성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료들이 신선한 것들을 쓰긴 하지만 그것을 잘 숙성을 해서 양념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숙성을 잘해야 요리가 맛있게 나온대요. 그래서 저희 정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책이 입안이 돼서 현장에 집행이 되고 거기서 좋은 성과가 나오려면 기획도 잘 돼야 되지만 이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잘 숙성이 돼야 이게 좋은 성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작을 할 때는 기획을 해서 집행을 할 때에는 저희가 정말 치열하게 논의를 하시자고요. 그리고 확정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집행되는 과정에서 조금의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걸 한 번쯤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컨센서스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니까 조금 더 숙성을 하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도 좀 연구 현장에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면 조금 더 하나하나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는 됐지만 그래도 저희가 목적한 바를 달성한 것 같고요. 앞으로 토크쇼 더 재밌게 해보고 싶은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5분의 패널 분들께 큰 박수로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